도깨비와 하룻밤을 보낸 마님. 정략 결혼으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조선시대 양반댁 마님. 어느 날 밤 나타난 신비한 도깨비와의 운명적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습니다. 하룻밤의 기적 같은 경험 후 그녀의 몸과 마음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란 남편이 무릎 꿇고 사랑을 고백하게 만든 도깨비의 비밀스러운 축복의 정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차가운 저택에서 도깨비와의 운명적 만남. 조선 중기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권문세족 윤씨 가문의 저택. 웅장한 사랑채와는 달리 뒤채의 한방은 을씨년스럽기만 했습니다. 그곳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윤씨 가문의 며느리 이씨 부인이었습니다. 25의 나이, 꽃다운 시절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3년 전 두 집안의 이익을 위한 정략 결혼으로 이 집에 시집 왔지만 남편 윤정호는 그녀를 진정한 아내로 여기지 않았거든요. 마님, 저녁 진지 준비되었습니다. 몸종 향단이가 소반을 들고 들어왔지만 이씨 부인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도 서방님께서는 사랑채에서 드시나? 네, 마님. 오늘도 월양이와 함께. 향단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씨 부인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일이었거든요. 남편은 매일 밤 월향과 어울리며 술을 마시고 자신에게는 한 달에 한두 번 의무적으로만 들르곤 했어요. 그날 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검은고 소리가 더욱 그녀의 마음을 쓸쓸하게 만들었어요. 이씨 부인은 홀로 촛불을 켜고 시집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그녀는 작은 손거울을 들고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분명 못생기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어딘지 생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자의 얼굴이었죠. 창밖으로는 가을 바람이 불어와 댄잎을 흔들었고 이씨 부인은 홀로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차가운 비단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기며 그녀는 또 하루를 버텨낸 자신이 한편으로는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펐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금세 잠이 들었을 텐데 오늘은 왠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가 일어날 것 같은 묘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이씨 부인은 번쩍 눈을 떴어요. 뚜두. 마치 누군가 마루를 걷는 소리 같았는데 향단이는 이미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을 시간이었거든요. 누구지? 이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촛불을 들고 문 쪽으로 다가가는데 갑자기 문이 스르륵 열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차가운 바람만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왔을 뿐. 이씨 부인이 문턱에 서서 밖을 내다보는 순간 달빛에 비친 마당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기묘한 형체가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지만 그림자는 대답 대신 천천히 그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달빛이 그 존재를 비추는 순간 이씨 부인은 숨을 멈췄어요. 키가 훤칠하고 준수한 용모의 사내였지만 어딘지 인간과는 다른 신비로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동자가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부인. 그의 목소리는 깊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지만 이상하게도 공포보다는 묘한 끌림을 느꼈어요. 당신은 누구시죠? 저는 이 산에 사는 도깨비입니다. 오래전부터 부인의 슬픔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깨비라는 말에 이씨 부인은 더욱 놀랐지만 그의 온화한 표정과 부드러운 음성 때문인지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제 슬픔을요? 매일 밤 홀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왜 사랑받지 못하는지. 도깨비의 말에 이씨 부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을 아름답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물론이고 시어머니나 시누이들도 항상 그녀를 무시하기만 했는데 들어오시겠어요? 밖은 차갑습니다. 이씨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상식적으로는 모르는 사내를
그것도 도깨비라고 하는 존재를 방 안으로 들이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오늘 밤만큼은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도깨비는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가 들어오자 촛불이 더욱 환하게 타올랐고 방 안의 공기도 따뜻해졌습니다. 부인의 마음이 참 선하군요. 처음 만난 저를 이렇게 맞아주시다니. 외로워서 그런가 봅니다. 이 집에 시집 온 지 3년이 되었지만 진심으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씨 부인은 도깨비에게 차를 대접하며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정략 결혼의 아픔, 남편의 냉대, 시댁에서의 외로운 생활. 그동안 마음속에만 간직했던 모든 것들을 말이죠. 도깨비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주고 때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부인은 충분히 아름답고 훌륭한 분입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이 어리석을 뿐이에요. 그런 말씀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위로였거든요. 도깨비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 만약 제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씨 부인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간절한 소망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진심으로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으면. 도깨비의 눈동자가 더욱 깊게 빛났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며 속삭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밤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금기된 하룻밤의 시작. 도깨비의 제안에 이씨 부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기대감이 교차했어요.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요? 이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호기심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도깨비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제가 가진 특별한 힘을 당신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진정한 아름다움이 깨어날 거예요. 하지만 도깨비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는 보통의 인간과 도깨비 사이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한번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어요. 정말 원하시는 건가요? 이씨 부인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보니 행복했던 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채로 늙어갈 자신을 상상하니 더욱 절망스러웠고요. 저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녀의 대답을 들은 도깨비는 안쓰러운 듯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이상한 전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렇다면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도깨비는 그녀의 손을 잡고 촛불 옆으로 이끌었습니다. 촛불빛이 두 사람을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도깨비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제가 천천히 이끌어 드릴게요. 도깨비의 손이 이씨 부인의 어깨에 올려졌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남자의 온기 때문이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에요. 도깨비의 속삭임에 이씨 부인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는 정말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녀를 대했어요. 마치 깨질 수 있는 도자기를 다루듯 말이죠. 도깨비의 손길이 그녀의 목덜미를 어루만지자 이씨 부인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에 몸을 떨었습니다. 남편과의 의무적인 잠자리와는 전혀 다른 온몸이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상해요. 몸이 이렇게 뜨거워지다니. 그것이 바로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여성성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억눌러져 있었어요. 도깨비는 그녀의 머리핀을 하나씩 빼내며 긴 머리카락을 풀어헤쳤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리자 이씨 부인의 모습이 한층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런 모습을 남편이 보지 못한다니. 도깨비의 칭찬에 이씨 부인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며 도깨비는 더욱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성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도깨비의 손이 그녀의 저고리 끈을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그의 온화한 눈빛을 보고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무서우시다면 언제든 멈출 수 있어요. 아니에요. 계속해주세요. 이씨 부인의 대답은 자신도 놀랄 정도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갈증에 시달리던 사람이 마침내 시원한 물을 만난 것처럼 그녀는 이 순간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도깨비의 손길은 정말로 신비했습니다. 그가 스치는 곳마다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고 이씨 부인은 자신의 몸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피부가 더욱 부드러워지고 온몸에서 은은한 향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보여드릴 시간이에요. 도깨비가 속삭이며 촛불을 더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은은한 빛 속에서 이씨 부인의 아름다움이 한층 더 돋보였어요. 그녀 자신도 이런 자신의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법 같은 밤의 절정. 도깨비의 손길이 점점 더 깊어지자 이씨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남편과의 차갑고 의무적인 관계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감각이었어요. 이상해요. 몸이 이렇게 뜨거워지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도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도깨비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여성의 몸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억압되어 있었는지. 도깨비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앉아 이씨 부인은 무의식적으로 그의 품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의 체온이 그녀의 차가웠던 몸을 서서히 녹여가고 있었어요. 도깨비님, 저는 지금까지 이런 감정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도깨비는 그녀의 목덜미에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에 이씨 부인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꽃봉오리가 활짝 피어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도깨비의 속삭임과 함께 그의 손이 그녀의 몸을 더욱 세심하게 어루만지기 시작했어요. 이씨 부인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이런 자신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진짜 자신을 찾은 기분이었거든요. 촛불이 흔들리며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벽에 춤을 추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실루엣이 하나로 겹쳐지는 순간 방 안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도깨비의 목소리가 더욱 낮고 깊어졌어요. 그와 동시에 그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달빛이 그의 피부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이씨 부인은 그 빛에 매료되어 넛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도깨비는 그런 그녀를 부드럽게 침상으로 이끌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을 테니까요. 비단 이불 위에 누워있는 이씨 부인의 모습은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베개 위로 흩어져 있고 촛불빛이 그녀의 하얀 피부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도깨비가 그녀 옆에 눕자 이씨 부인은 자연스럽게 그의 품으로 몸을 맡겼습니다. 그의 강하면서도 따뜻한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있으니 마음이 한없이 평온해졌어요. 정말 시작해도 될까요? 도깨비의 마지막 확인에 이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어요. 도깨비와 이씨 부인이 하나가 되는 순간 방 안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촛불이 더욱 환하게 타올랐고 공기 중에 달콤한 꽃향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온 세상이 축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씨 부인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황홀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도깨비의 사랑스러운 손길과 입맞춤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깨워놓았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녀의 작은 중얼거림에 도깨비는 더욱 부드럽게 그녀를 감싸 안았어요. 두 사람의 몸이 완전히 하나가 된 그 순간 이씨 부인은 자신의 몸 곳곳에서 따뜻한 기운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메말랐던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녀의 몸과 마음이 촉촉하게 적셔지고 있었어요. 도깨비의 특별한 힘이 그녀 안으로 스며들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절정의 순간 이씨 부인은 온몸에서 따뜻한 빛이 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 빛은 점점 강해져서 방 전체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도깨비 역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당신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되찾았습니다. 둘이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는 사이 이씨 부인은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피부가 더욱 매끈해졌고 머리카락은 더욱 윤기가 흘렀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감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놀라운 아침의 발견. 동틀 무렵 이씨 부인은 평소보다 훨씬 개운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온몸이 따뜻하고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옆을 돌아보니 도깨비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만 베개 위에 작은 꽃 한 송이만이 남겨져 있을 뿐이었어요. 이씨 부인은 그 꽃을 집어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꿈이 아니었다는 증거였거든요. 정말 신기한 밤이었어.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걸음걸이부터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욱 우아하고 자신감 있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가볍게 움직였어요. 창문을 열고 아침 햇살을 받는 순간 이씨 부인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거칠었던 손이 마치 갓 태어난 아이처럼 부드럽고 하였거든요. 이게 어떻게? 그녀는 급히 화장대로 달려가 손거울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얼굴을 보는 순간 거울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거울 속의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피부는 달빛처럼 희고 투명했고 입술은 벚꽃잎처럼 붉고 탐스러웠어요. 무엇보다 눈동자에 생기가 돌아 있었습니다. 마치 별이 박혀 있는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세상에 이게 정말 나인가? 이씨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울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각도에서 봐도 그녀는 한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어요. 머리카락도 놀라울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평소 윤기 없이 푸석거렸던 머리가 검은 비단실처럼 부드럽고 윤기가 흘렀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향기로운 꽃내음이 풍겼습니다. 도깨비님이 정말로 기적을 일으켜 주셨구나. 이씨 부인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마저도 진주처럼 맑고 아름다웠어요. 그때 문 밖에서 향단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아침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들어와. 이씨 부인이 대답하자 향단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녀를 본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마님? 정말 마님이세요? 향단이의 놀란 반응에 이씨 부인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조차 은방울이 굴러가는 것처럼 아름다웠어요. 왜 그러니 향단아? 마님께서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아름다워지셨어요? 마치 선녀님 같으세요. 향단이의 말에 이씨 부인은 부끄러우면서도 기뻤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별일 아니야. 그냥 잠을 푹 잤을 뿐이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도깨비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자신을 변화시켜준 것이었어요. 이씨 부인은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화장을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아름다웠다는 것이었어요. 약간의 연지곤지만 발라도 한양 최고의 미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입으면 밋밋해 보였던 치마 저고리가 오늘은 마치 궁중 복식처럼 화려하고 우아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몸매 자체가 더욱 아름다워진 것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 이씨 부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당당하게 남편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그녀는 작은 꽃 한 송이를 머리에 꽂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의 극적인 변화. 이씨 부인이 사랑채로 향하는 길, 지나가는 하인들과 몸종들이 모두 그녀를 보고 깜짝 놀라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평소라면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갔을 그들이 오늘은 마치 귀한 손님을 대하듯 정중하게 절을 올렸어요. 마님, 오늘따라 더욱 아름다우십니다. 마님의 미모가 궁중의 왕비님 같으십니다. 하인들의 찬사에 이씨 부인은 환한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예전에 그녀라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혔겠지만
오늘은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사랑채에 도착하자 평소처럼 월향이와 술을 마시고 있던 남편 윤정호가 아내의 기척을 느끼고 시큰둥한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윤정호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입을 벌린 채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눈앞에 있는 여인이 정말 자신의 아내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거든요. 월향이도 이씨 부인을 보는 순간 질투심과 놀라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무리 미모를 자랑했지만 지금의 이씨 부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거든요. 여보, 윤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을 때 이씨 부인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걸어오는 모습에서 고귀한 기품이 풍겼어요. 서방님, 아침 식사를 저와 함께 하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마저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작고 소극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청아하고 매혹적인 음성이었어요. 윤정호는 그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월양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윤정호가 말하자 월향이는 섭섭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떴어요. 사실 그녀도 지금의 이씨 부인 앞에서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윤정호와 이씨 부인이 둘만 남자, 그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이야?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왜요? 제가 이상한가요? 이씨 부인은 교묘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은은한 꽃향기에 윤정호는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아름다워서. 윤정호는 자신도 모르게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손의 부드러움이 기가 막힐 정도였습니다. 마치 최고급 비단을 만지는 것 같았어요. 서방님, 그동안 제가 부족해서 소홀히 대해드렸나요? 이씨 부인의 질문에 윤정호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는 정략 결혼이라는 이유로 아내를 제대로 된 여자로 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눈앞의 아내는 한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당신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윤정호의 고백에 이씨 부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깨비의 축복이 정말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진짜 부부가 되어볼까요? 이씨 부인이 남편의 팔을 슬쩍 건드리며 속삭이자 윤정호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기생들과의 관계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끌림이었어요. 여보, 윤정호는 아내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이씨 부인은 살짝 몸을 빼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성급하시면 안 되죠. 천천히 해야죠. 그녀의 애태우는 행동에 윤정호는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평소라면 관심도 없던 아내가 이렇게 매력적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면 앞으로 잘해주시면 되죠. 이씨 부인은 남편의 뺨에 살짝 입맞춤을 했어요. 그 순간 윤정호는 마치 번개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저릿저릿하면서 아내에 대한 욕망이 치솟았거든요. 여보야, 오늘 밤을 기다려보세요. 서방님이 상상하지 못할 일이 있을 거예요. 이씨 부인의 의미심장한 말에 윤정호는 하루 종일 그녀 생각만 했습니다. 기생들과의 만남도 취소하고 오로지 아내와의 시간만을 기다렸어요. 도깨비와의 마지막 만남. 그날 밤 윤정호는 처음으로 뒤채의 아내 방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평소라면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들르던 그가 스스로 온 것이었어요. 여보, 들어가도 될까? 물론이죠. 이씨 부인이 문을 열어주자 윤정호는 방 안의 분위기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고 어디선가 향긋한 꽃냄새가 났어요. 마치 신선이 사는 곳 같았습니다. 당신 정말 어떻게 된 거야? 윤정호의 질문에 이씨 부인은 신비로운 미소만 지었어요. 도깨비와의 비밀은 절대 말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냥 서방님께 사랑받고 싶어서요. 이씨 부인이 남편에게 다가가자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 밤의 아내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여보야, 사랑해. 윤정호가 진심으로 고백하자 이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남편의 사랑을 드디어 받게 된 것이었어요. 서방님, 저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 이 씨 부인이 남편의 목에 팔을 두르며 속삭이자 윤정호는 그녀의 향기에 완전히 취했습니다. 도깨비의 축복으로 변화된 그녀의 몸에서는 마치 꽃밭을 거닐 때 맡을 수 있는 달콤한 향기가 흘러나왔어요. 당신 오늘은 뭔가 달라요? 윤정호가 아내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말했을 때 이 씨 부인은 그의 귓가에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그녀의 숨결이 귓불을 스치자 윤정호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평소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었던 아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당신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윤정호의 고백에 이 씨 부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옷깃을 살짝 벗겨내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길은 마치 나비가 꽃잎을 어루만지는 것처럼 부드럽고 섬세했습니다. 서방님도 이렇게 멋있으셨구나. 이 씨 부인의 칭찬에 윤정호는 더욱 흥분했어요. 지금까지 기생들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진심 어린 찬사였거든요. 촛불이 흔들리며 만들어내는 은은한 빛 속에서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의 옷을 벗겨나갔습니다. 이 씨 부인의 도깨비로 인해 변화된 몸은 달빛처럼 희고 아름다웠고 윤정호는 그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여보, 당신이 이렇게 완벽할 줄이야. 윤정호가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볼을 어루만지자 이 씨 부인은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갠 채 눈을 감았어요. 저를 사랑해주세요. 진짜로 사랑해주세요. 그녀의 간절한 부탁에 윤정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침상으로 이끌었고 두 사람은 마침내 진정한 부부가 되는 순간을 맞이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달랐습니다. 도깨비의 축복을 받은 이 씨 부인의 몸은 마치 천상의 선녀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윤정호는 그 감촉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여보야, 이 씨 부인 역시 도깨비와의 밤에서 깨어난 여성성으로 인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황홀감을 느꼈어요. 그녀는 남편의 품 안에서 진정한 여자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요?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 방 안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마치 도깨비가 남긴 축복이 이들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호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보물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아내는 어떤 기생보다도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보, 앞으로는 오직 당신만 사랑할게요. 저도 서방님만 바라보며 살겠어요. 두 사람의 약속과 함께 그들의 사랑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 순간 이 씨 부인은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갈망하며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창밖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도깨비였어요.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씨 부인과 윤정호의 첫날 밤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윤정호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아내를 두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여보, 앞으로는 절대 당신을 외롭게 하지 않을게. 저도 서방님께 더 좋은 아내가 되겠어요. 두 사람의 약속과 함께 밤이 깊어갔습니다. 며칠 후 밤 이 씨 부인은 홀로 뜰에 나와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기척이 느껴졌어요. 오랜만입니다, 부인. 뒤돌아보니 도깨비가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작별의 기운이 감돌았어요. 도깨비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행복해졌어요. 다행입니다. 부인이 행복해하시니 저도 기뻐요. 도깨비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제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부인 혼자 힘으로 행복을 지켜나가세요. 떠나시는 건가요? 네. 하지만 부인이 진정으로 힘들 때가 오면 언제든 다시 나타날 거예요. 도깨비는 그녀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는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이 씨 부인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감사 인사가 밤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그 후로 윤정호 부부는 한양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로 소문이 났습니다.
윤정우는 기생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오직 아내만을 사랑했고 이 씨 부인은 한양 최고의 미인이자 현모양처로 칭송받았어요. 가끔 이 씨 부인이 달밤에 뜰을 바라보면 저 멀리서 도깨비의 실루엣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사의 마음이 솟아오르곤 했어요. 세월이 흘러 이 씨 부인이 할머니가 되어서도 그녀의 아름다움과 남편과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렀지만 이 씨 부인만은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사랑의 힘이 만들어낸 축복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조선시대 어우야담에 실린 도깨비와 마님의 신비로운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정략 결혼으로 사랑받지 못하던 여인이 도깨비의 도움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감동적인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감을 되찾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초자연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결국 진정한 변화는 자신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겠죠. 다음 편에서는 청구야담에 실린 도깨비에게 몸을 허락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살던 과부가 도깨비와 만나 벌어지는 더욱 파격적이고 애절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세요.